필수지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하고 B는 자, A하고 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자,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써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차집합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할 때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줍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먼저 바꿔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여집합은 안쪽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등으로 가는 법칙이 하나 쓸 겁니다. A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안쪽과 안쪽에다 넣어주시면 그 안에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연산 법칙은 특정한 범위 좀 형태를 잘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쓴다? 분배 법칙을 씁니다. 자, 분배 법칙은 요만큼을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할 거예요. A 교집합에 A 여집합에 합집합이 되고 A 교집합 B다라고 적혀집니다. 자, 그러면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지? 공집합이 되죠. 거기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B 해주시면 공집합을 합해봐야 어차피 똑같게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셔도 되지만요. 앞으로 나오는 보통 이런 법칙들은요. 벤다이어그램은 그려서 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시면 2번으로 갑니다. 자, A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 B 차집합 A, B 차집합 A에다가 여집합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차집합 보이니까 먼저 바꿔야 된다.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다라고 바꿔보실 수 있고요. 다시 이 여집합을 안쪽에다가 넣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B 여집합, 합집합 A다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됐을까? 그러고 나서 보면 안쪽에 바로 안쪽과 바로 바깥쪽에 있는 게 중에 합집합으로 통일해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결합법칙이다 라고 하셔서 결합법칙은 그냥 이거 바로 없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A 합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다라고 되죠. 그러면 A 여집합과 A 합집합을 먼저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똑같은 합집합이면 그럼 두 개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겠지? A 합집합, A 여집합이 뭐가 됩니다?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3번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실제 시험 문제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A 차집합 A에다가 합집합에다가 A 차집합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차집합들은 교집합의 여집합들을 더 바꿔야 됩니다. 교집합이 있고, 자, 용의 여집합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다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요, 자, 괄호가 양쪽이 같이 있지? 그럼 안쪽과 바깥쪽이 두 개가 어떻게 되죠? 다르죠? 그렇죠?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죠. B 교집합과 B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정리할 겁니다. 자, B 교집합에 A 여집합, 그다음 동그라미 안 친 부분을 따로 쓰시면 되죠. 합집합에 A다. 자, 그러면 A랑 A 합집합을 하면 뭐가 되겠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전체 집합에다가 B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됩니다? B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B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B의 여집합, B는 교집합이 있죠. 그래서 뭐가 됩니다? 교집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자, 밑에 있는 이제 50번 문제 쭉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잘 따라가면서 정리하시고요. 1번입니다.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B가 됩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할 겁니다. 자, 일단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먼저 바꿔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바로 바깥쪽에 있는 여집합은 안쪽에 집어넣으면서 뒤집어질 거예요. 등호로 가는 법칙이거든요. 정리하시면 A 여집합,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A가 되고요. 자,
자, 바로 안쪽에 두 개가 같이 다 뭐로 되어 있어? 합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바로 그냥 없애도 된다. 뭐 바로의 방향을 바꿔도 된다. 뭐 이런 거죠. A역 합 B합 A하고 정리되겠죠? A 여집합과 A 합집합을 먼저 계산합니다. 두 개를 먼저 계산하시면 전체 집합이 나오고 거기 합집합이 되겠으니까 뭐가 됩니다. 전체 집합이 되는 것도 나오고.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A 차집합 B의 교집합 안에 B 차집합 A가 나옵니다. 자, 요걸 이제 계산하시는 건데요. 역시 또 바꿔봅시다. 먼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뭐가 보이지? 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거하고 안쪽에 있는 것들을 딱 보시면 전부 다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합법칙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결합법칙은 저 가로 없이 그냥 전부 다 교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순서도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두 개, B랑 B 여집합을 먼저 해주면 모르겠어 공집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에 공집합으로 하면 또 공집합이 나오죠? 공집합, 교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공집합이 반대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에다가 B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집합이고 안쪽에는 합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분배법칙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있으니까 분배법칙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쪽은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를 보면요. 얘는 B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B 교집합 C다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이라는 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에다가 합을 해서 얘는 A 교집합 B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이 되는데 요거 잘 보시면 이게 B가 되고요. 합집합이 되고 B 교집합 C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잘 봐봐. 분배법칙 돼 있는 애를 쭉 다시 정리했더니만 또 분배법칙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요거는 포함관계라는 포함관계. 그래서 바로 분배법칙을 쓰시기보다는요, 먼저 형태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쪽은 뭐가 되는 거지? 합집합이지. 그렇죠? B하고 C를 합한 거야. 근데 여기 누구지? B지. 그럼 원래 B는 B 합집합 C가 어떻게 돼요? 포함이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거기다가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작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분배 법칙을 쓰시는 게 아니고 포함 관계에 의해서 그냥 누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포함 관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B 합집합 B 교집합 C인데 B 교집합 C라는 건 B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합집합에서 그냥 뭐가 나오는 거다? B가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포함 관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A 교집합 B라는 건 원래 B에 뭐가 되어 있는 거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연산법칙 막 그냥 분배법칙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합집합을 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B가 되는 거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함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51번에 보도록 하죠. 자, 세 고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A 차집합, B 합집합 C와 A 차집합 B에다가 차집합 C 자, 두 개가 서로 같아짐을 보여라.
자, 그러면 결국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자, 만들어 봅시다. 일단 차집합이 있으니까요.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다라고 일단 바꿔볼 수 있게 될 거고, 이 여집합을 안쪽에다 넣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C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가 됐을까? 자, 이거 드모로 가는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집합과 교집합이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괄호는 우리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럼 딱 보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A 차집합 B다라는 걸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고,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로 바꿀 수 있어? A 차집합 B의 차집합 C다라고 해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집합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막 어렵지는 않은데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이걸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필수 예제 10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했더니 하고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 A를 하면 공집합입니다. 교집합 A를 하면 공집합입니다. 자, 항상 옳은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바로 나오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합집합인데 교집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어떻게 된 합집합, 교집합으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쓰실 수 있는데요.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공통된 게 없으면 분배 법칙을 못 찾아요. 공통된 건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공통이고. 자, 그럼 어떻게 써볼 수 있다? 이것만 따로 뒤에다가 쓰시고 안 돼 있는 애들은 묶어서 쓰시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A 여집합, 교집합 A다. 그래서 정리해볼까? 여기까지 이제 쓸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A 교집합과 A 여집합이야. A 바깥쪽에 있는 거고 A하고의 공통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공집합이겠지? 공집합에다가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을 했으니까 B의 여집합이 나오고 교집합 A가 나옵니다. 자,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를 바꿔보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A 차집합 B가 나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거니까 원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고 D 안쪽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지? A가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겁니다. 연산 법칙을 이용하셔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적어보는 연산 법칙 관련되어 있는 숙제는 올려드렸으니까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거리두기가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퍼뜨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수업을 해도 괜찮은데 주중에는 조금 그 학교 끝나고 학생들 몰리는 타이밍이 있어서 주중에는 거리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수업을 하고 있겠죠. 자, 52번에 보도록 하자. 자, 다음이 성립합니다.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교집합이고 이건 합집합이죠. 그렇죠? 자, 두 개는 포함 관계도 없어요. 그러므로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만큼을 여기 해주시고 가운데 합집합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고 B 교집합 A 여집합은 B 차집합 A가 되겠죠. 합집합을 해도 공집합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B 차집합 A는 뭐가 되는 거다? 공집합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꼭 복습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는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B 차집합 A는 이쪽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지금 어떻게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없다는 얘기니까 B가 어디에 있어? A 안쪽에 포함되어 있고 B는 A는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기억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안에 B가 되어야 됩니다. 자, B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니은으로 갑시다. A 합집합 B 두 개를 합치면 전체 A가 구분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니은 창일 거고 디귿입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보는 거죠. 자,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A하고 누구를 더하자? B가 아닌 부분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음수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또 B가 답이 되는 거다. 자, 5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부분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자, A 합집합 B 교집합에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 A 교집합 B가 성립하는데 항상 오는 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차집합이 있죠. 순서가 좀 있어. 차집합들을 먼저 바꿔주는 게 집합의 연산에서 일반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자, 이 여집합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여집합을 안쪽에 넣으셔야 되겠죠. A 합 B가 있고요. B가 있고 B 여집합 합집합 A다라고 바뀌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 교집합인데 안쪽은 다 합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통부분을 찾습니다. A 합집합이 공통부분이 되는 거고 A 합에다가 나머지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공집합이고 A하고 합쳤으니까 A가 되겠지? 그래서 A가 A 교집합 B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교집합이라는 건 원래 두 개 공통 부분인데 그 공통 부분만 A니까요. B 안쪽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B는 A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셨을까요? 그러나 1번으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원이 여기까지 알겠니?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4쪽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자,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까다로워요.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거기 이제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K라는 거, AM이라는 거, AN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K라는 건 이 안쪽에 K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K, 2K, 3K 뭐 이런 애들이 쭉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AM이라는 건 M의 배수, M, 2M, 3M 뭐 이런 애들이 쭉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AN이라는 건 N의 배수고 2N, 3N 이런 애들이 쭉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AM, 자, M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집합과 AN, N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그거에 교집합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지? M의 배수도 돼야 되고 N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M과 N의 배수가 공통으로 돼야 된다.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지? 공배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배수인데 공배수를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 AK가 되는데 이 K는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교집합을 했으니까 합집합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합집합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요, M과 N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죠? A의 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집합은 항상 돼요. 이건 항상 되는 거고 이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자, 어떻게 될 때? 잘 보시면 AN이 AN에 포함, 그러니까 AN이 AN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AN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N이 M의 배수가 될 때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까? 우리가 2의 배수라고 하면 여기 볼까? 여기 처리고 자, 2의 배수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4의 배수라 그러면은 4, 8, 16, 12, 16 이렇게 가는데
4, 8, 12, 16은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A2라는 애가 있고 A4라는 애가 있으면 A4는 A2에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는 거예요. 참고로 숫자가 작아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수준이 크면 큰 거 아닌가요? 큰 배수들은 숫자가 작은 배수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참고로 하셔서 밑에 있는 특강 1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특강 1번으로 합니다. K는 양의 배수 집합 AK라고 나타냅니다. 자, 1번인데요. 자, A2 합집합 A의 3 교집합 A4를 구하십니다. 자, 여기 보자. 아까도 얘기했어. 합집합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합집합은 언제만 포함된다? 서로가 서로의 배수일 때, 서로가 서로의 배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하고 3이지.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서로 연관이 있나? 누가 누구를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죠. 그렇죠? 뭐 2의 배수는 2의 배수대로 있고 3의 배수는 3의 배수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적용할까요? 집합의 연산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는 합이고요. 여기는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따로따로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산 법칙을 해줘요. A2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4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항상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A2 교집합 A4라는 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A4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죠.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합집합이 되는 거고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4, A12의 합집합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4의 배수고 12의 배수죠? 12는 이미 4의 배수가 될 테니까 얼마나 됩니까? A4다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옆에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2번으로 가볼게요. A6에다가 합집합 A12가 있고요. 자, 교집합 A9, 합집합 A18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집합 들어가 있는 경우는 누굴 본다? 서로가 서로에 포함 관계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6의 배수랑 12의 배수지? 이 12의 배수는 전부 다 누구의 배수 그래?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6이 살아남게 되고 18이라는 건 전부 다 9의 배수니까 A9가 되고 저기에 교집합을 보시면 되겠네요. A6과 A9 즉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시면 18의 배수니까 A18이다 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4번. 자, 밑에 있는 거 역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 자, 부분집합 AK를 역시 K의 배수라는 머리로 나타냅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자, A4 합집합 A8이라는 건 교집합 A3 합집합 A9가 되고 AM이 되는데 그 AM을 찾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똑같죠? 4의 배수하고 누구 있어? 8의 배수가 있어. 자, 4의 배수 8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4의 배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A4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해주시면 A4와 A3, 4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는 거니까 N이라는 건 4하고 3의 최소 공배수 얼마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잖아. 자, AN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다. A6, 교, A8, 합집합 A12가 됩니다. 자, 두 개의 교집합이라는 건 아까 최소 공배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에 24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합집합 A12를 해주시면 이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지? 12하고 24. 24가 12의 배수니까 A12가 됩니다. 그래서 A에는 A12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N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다? 12의 배수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뭐가 됩니다. 12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다음 페이지 내용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45페이지. 자, 아직 안 넘어갔어. 45페이지 안 했잖아. 자, 45페이지 우리 대칭 차집합인데요. 요거까지 좀 하고 싶을 겁니다. 요거 대칭 차집합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B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면 요만큼이고 B에서 A를 빼면 요만큼이 되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칭 차집합은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요. 세모라든지 뭐 예를 들어 별표라든지 뭐 더블서클이라든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호를 표현합니다. 자, 참고로 표현 방법이 크게 여기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두 가지예요. 맨 끝에 그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두 개는 사실 같은 겁니다. 차집합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가 있어서 두 개를 합집합으로 주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느낌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합집합에서 누가 빠져 있어? 교집합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있으니까 A 합집합 B에서 A 차집합 B를 빼는 거다. 보실 수 있게 뭐 어떤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자, 특강 1번을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늘로 쓰고 와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A 세모 B는 A 차집합 B에다가 합집합 B 차집합 A다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 A 세모 A 여집합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A에서 누구를 뺀다? A 여집합을 빼고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A 여집합에서 다시 A를 빼서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자, 그러게. 자, A에서 A 여집합을 빼지. 그럼 원래는 뺀다라는 게 어떻게 돼? 공통된 부분만 빼야 되는데 두 개는 공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나와? A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역시 A 여집합에서 A를 빼도 그냥 A 여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합집합을 유시면 전체적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정리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전체 세모 공집합 비슷하죠?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고 합집합, 공집합에서 전체를 뺍니다. 자,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도 전체죠. 합집합, 공집합에서 전체를 빼도 어차피 공집합입니다. 빼고야 남는 게 없습니다. 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유는 D가 됩니다. 자, B것으로 갑니다. 자, A 세모 공집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A에서 공집합을 빼고 합집합하고 공집합에서 A를 빼는데 뭐 이건 A가 될 거고 공집합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니까 A가 될 거에서 이것도 모를 거다 보셨습니다. 자, 리을로 가겠습니다. 자, A 세모 A예요. 자, 누구에서 누굴 빼? A에서 A를 빼고 합집합 다시 A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공집합과 공집합에서 공집합이 되니까 이걸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으로 갑니다. 자, A 세모 전체입니다. 자, 그럼 A에서 전체를 빼고 합집합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죠. 자, A에서 전체를 빼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싹 다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집합 전체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이니까 는 A 여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 참여되겠습니다. 기억 이거 자, 55번 있는데요. 그거 하고 좀 쉬어갈게요. 자, 55번입니다. 자, A, 자, 더블 서클 B라는 걸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로 정리를 합니다. 자, 똑같죠. 대칭 차집합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때 A 더블 서클 B에다가 다시 더블 서클 B를 하실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걸 찾을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대칭 차집합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자, B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자, 두 가지죠. 대칭 차집합에서 B를 뺍니다. 자, 대칭 차집합에서 B를 빼.
다시 그려볼 거예요. 옆쪽으로다가. 자, 대칭 차집합이 원래 여기하고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뺀다고? B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남았어. 요것만 딱 만들어. 여기까지 이랬을까? 자, 대칭 차집합에서 B를 빼면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두 부분인데 여기서 B를 빼내니까 이쪽만 남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어차피 합집합을 할 거니까 더할 거고요. 자, 이번엔 누구? B에서 누구를 빼야 되지? B에서 대칭 차집합 부분을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럼 B가 지금 요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대칭 차집합이 여기잖아. 그렇지? 이거를 탁 빼면 누구 한다고? 안쪽에 있는 교집합 부분만 탁 넣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쳤으니까 결국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다.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A가 되는 거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내가 잘못 썼죠? 문제를 잘못 썼죠? 여기 A라고 돼 있지? 그렇죠? 여기 A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였으니까 아까 B를 뺐는데 A가 나왔으니까 A를 빼면 누가 나오겠어? B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돼? 대칭 차집합에서 A를 빼면 이쪽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A에서 대칭 차집합을 빼면 이만큼이 나올 테니까 저는 반반됩니다. 좀 쉬어볼게요. 46쪽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첫 번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지. 이제 일반적인 집합이죠. 여기가 겹쳐 있는. 자, A하고 B의 합집합이라고 하면 이만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잖아. 안쪽에 있는 그 교집합 부분은 몇 번이 더해지지? 2번이 더해지지.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안쪽에 있는 게 2번 더해지니까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셔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시면 돼요. 연결됐을까요? 2개짜리는 좀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이제 비어있는 부분만 공동계 부분을 한 번도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3개짜리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3개짜리도 있죠? 그 3개짜리도 공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3개짜리는 기본 형태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자, 봅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3개로 되어 있는 거에 이제 합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지? A하고 B를 더하고 C까지 더할 거예요. A는 어떻게 돼? 이렇게 더해지지. 그 다음에 B를 더하니까 B 이렇게 더해지게 될 거고, C까지 더해지잖아. 그러면 공통된 부분들은 또 여러 번 더해지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뭘 빼야 되겠어? A 교집합 B를 뺄 거. 그럼 요만큼이 되면 요만큼을 한번 빼야 돼. 다시 B 교집합 C도 뺍니다. 그럼 요만큼도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A 교집합 C도 뺍니다. 이렇게 빼요. 그래 한번 봐봐. 그럼 이제 이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상한 거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3번 더하고 3번을 뺐잖아. 그럼 어떤 일이 여기 안에 있는 건 한 번도 더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뭘 더해야 될까?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야지 계산하실 수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1번 공식으로 한번 꼭 따보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자, 여집합은 전체에서 개수를 빼주시면 되고 차집합의 개수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차집합이라는 게 A에서 B를 빼는 거다라고 해서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공통된 부분만 빼야 되기 때문에 A 차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셔야 차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개념을 익히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 자, 공식은 뭐 아직 외우시진 상태는 아닐 테니까요. 그걸 참고로 옆에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옆에 있는 개념을 익히기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자, 다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A의 개수가 10개입니다. B의 개수는 8개고요. A 교집합 B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그때 A 합집합 B의 개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A가 몇 개? 10개.
B가 8개지? 그럼 가운데 우리 평균 교집합 2번 더해지니까 한번 빼야 되겠죠? 14개다. 2번으로 봅시다. 어렵죠? 자, 2번 A가 5개, B가 5개, 합집합이 10개니까 교집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합집합이 10개, A가 8개, B가 5개. 그럼 교집합을 X라고 두면 교집합의 개수를 떼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3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을 봅시다. 자, A가 6개고요. 교집합이 2개고 합집합이 13개고요. 합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셔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니까 B의 개수는 4에서 9개가 더하실 수 있겠습니다. 57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 집합 3개가 나와요. 자,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죠. A 합 B 합 C는 A, B, C를 더하시고 써보세요. A 교집합 B를 빼주시고 B 교집합 C를 빼주시고 A 교집합 C를 빼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A로 B로 C를 합쳐서 계산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A가 12개, B가 16개, C가 17개. 자, 교집합이 A가 A 교집합 B가 8개, B 교집합 C는 12개, C 교집합 A는 7개, 마지막 합집합은 5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전부 다 더해주시면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12, 12, 9, 10, 이렇게 하면 우리 15죠? 이렇게 해서 10 하시면 1이 나오고요. 18에다가 9를 더했으니까 23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5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58번입니다. 자, A의 개수는 20개고요. B의 개수는 13개고요. A 교집합 B의 개수는 8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A 차집합 B의 개수입니다. A 차집합 B는 20개에서 13개를 빼면 안 되죠. 그렇죠? 20개에서 누구를 빼야 되겠어? 8개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12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B 차집합 A에도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7이 아니지 13에서 8을 빼야 돼요. 그래서 6개다. 자, 59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전체가 33개. A는 21개, B는 14개, A 교집합 B에는 9개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개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1번입니다. 자, A 여집합의 개수는 자, 전체가 33개인데 A가 21개지? 33개에서 21개를 빼주시면 되니까 11개다. 12개다. 자, 2번입니다. 자, B 여집합의 개수는 33개에서 14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9개다. 3번입니다. 자, 보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A 교집합 B가 지금 몇 개야? 9개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33개에서 9개를 뺀 24개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4번입니다.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 등호로 간의 법칙에 의해서 저희 여집합을 합쳐요. 그럼 가운데가 교집합에서 뭐로 바뀌는 거지?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A 합집합 B 여집합의 개수니까요. 먼저 A 합집합을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고 전체는 33개입니다. 자, A 합집합 B라는 건 A하고 B를 더하셔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A 합집합 B 개수가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35개에서 9개를 뺐으니까 26개가 26개를 빼주니까 9개가 7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을까요?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집합이긴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체크는 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초입니다. 필수예제 11번. 자, 전체가 60개, A가 37개, B가 40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5개인데 자, 얘는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전체가 60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60개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뺀 게 15개라는 얘기가 되고 A 합집합, B는 15를 빼주시면 45개가 나오는 수가 자, B 차집합 A를 구하실 거예요. 자, B 차집합 A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B에서 교집합 B를 빼주셔도 되고요. 교집합 B 이렇게 빼셔도 되고 잘 보시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B에서 이걸 빼도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면 되죠? 합집합에서 A를 빼주시면 됩니다. 합집합이 45개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빼? A가 37개니까 37개를 빼 몇 개다? 8개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게 여기까지 됐을까? 넘어가 보자. 밑에 있는 분들 봅시다. 자, 60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A가 전체가 32개. 전체가 32개. A 교집합 B는 4개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11개일 때 A와 B를 더한 거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일단 묶어서 등으로 가는 것들을 묶어서 정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뺀 게 11개거든요. 그럼 우리가 32개니까 빼서 11개가 나오려면 21개가 돼요. 자, 그럼 A 합집합 B의 개수가 21개니까 얘는 A와 B를 더하셔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고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교집합의 개수가 아까 4개였으니까 이 양에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25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6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하고 자, 전체가 25개입니다. 여기 25개예요. 자, A는 몇 개라고? A는 12개, B가 10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 전체적으로는 18개 합집합. 자, 합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12개랑 10개를 그려서 교집합의 개수를 들면 18개다라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4개다라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4개가 들어가 있다. 이해됐을까? 자, 그런데 A가 12개인데 여기에 4개가 들어가 있지? 저기 몇 개? 8개. 그 다음에 10개인데 4개니까 6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 전체가 아까 18개였는데 25개에서 18개로 바깥쪽에 7개가 있게 되는 거니까 4개하고 7개가 더해서 정리해주시면 11개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거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A 교집합 C는 M집합입니다. 그리고
자, A가 몇 개? 10개고요. B의 개수가 9개, C의 개수가 6개고, A의 합집합 B의 개수는 15개, A, B 교집합 C, B 합집합 C의 개수는 11개인데요. A 합, B 합, C의 개수를 구하시게 됩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이거 공식이 있죠? 자, 공식 따라갑시다. A와 B와 C를 더하시고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와 A 교집합 C를 빼시고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의 합을 더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애들 하나씩 찾아가고 계산을 할 겁니다. 필요한 애들 하나씩 찾아보자. 자, A의 개수가 몇 개라고? 10개지? 이거 10개네. 자, B의 개수는 몇 개? 9개입니다. C의 개수는 6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야. 그럼 A 교집합 C의 개수는 몇 개지? 0개입니다. 그렇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고 하면 3개를 다 한 것도 당연히 공집합입니다. 그렇죠? A하고 C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개를 다 겹치는 것도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A 교집합 B, B 교집합 C의 개수를 계산하시는 거고, 자, 그 개수를 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합집합의 개수가 15개니까 10개하고 9개를 더해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15개가 되는 거니까 4개다. 두 개가 있으면 2개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B의 개수 9개랑 6개를 더해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11개니까 이때도 똑같이 몇 개가 되는지 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4개가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9 더하기 6에서 4 2개를 빼서 계산하시면 전체 개수가 나옵니다. 이걸 7개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자, 6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어하고 수학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만 영어가 35명, 수학이 28명, 둘 다 못 푼 학생이 5명입니다. 자, 1번.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을 구하는 거고요. 2번 둘 다 푼 학생을 구하는 거고요. 3번 영어만 푼 학생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영어를 A라고 하고 수학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전체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전체는 60명 있어요. 자, A에 영어를 푼 애들이 존재하고 수학을 푼 애들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못 푼 애들입니다. 자, 영어가 35명, 수학이 28명인데요. 자, 모두 못 푼 애, 바깥쪽에 있는 애가 몇 명? 5명입니다. 자, 이게 5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지? A 합집합 B의 개수는 전체 60명에서 5명한테 55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합집합 B라는 건 우리가 A와 B를 더하셔서 교집합을 빼주시는 거죠. 이게 55가 되는 거죠. 자, 2개를 더해주시면 35와 28을 더해주시면 이게 63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교집합에 있는 건 교집합 빼주시니까 8명입니다. 8명이다가 8명, 둘 다 푼 학생은 8명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5명이고 8명이니까 A만 푼 거, 즉 영어만 푼 애들은 35에서 8을 빼면 27이 되는 거고, B만 푼 건 28에서 8을 빼면 얼마? 2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자, 1번 전체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합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은 55명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둘 다 푼 애는 8명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영어만 푼 애는 보면 27명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3번입니다. 자, 학생 80명이 방과 후의 수업으로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두 과목 중에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하였습니다. 자, 이때 자,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으니까 뭐 중국어를 A로 하고 일본어를 B로 한다. 그리고 이거 합쳐서 8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어가 52명, 일본어가 45명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97이 돼야 되는데 전체 80명이라고 한 건 가운데 몇 명? 17명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일본어만 신청한 애를 봐야 되니까 이만큼이 45개인데 17개니까 45에서 17을 빼주시면 28이다. 그래서 일본어만 신청한 애는 몇 명이다? 20. 64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어느 학급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A하고 B2 토탈의 이메일 사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자, A에는 25명이죠. A를 그려봅시다. A에는 25명. 자, B가 20명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체가 있는데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애가 뭐죠? 5명이죠. 밖에 5명 있습니다. 숫자는 40명. 자, 모두 이용한 애를 구하라. 간단하죠? 이렇게 두 개 합친 거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40명인데 바깥쪽에 5명 있으니까 35명 껴야 될 거고, 25하고 20 더해주면 45니까 가운데는 몇 명 있어야 되겠죠? 10명이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답은 10명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고요. 일단 오늘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명대는 다음 시간부터 나가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남는 시간이 좀 있는데, 남는 시간은 그 시험 보신 거 채점해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오답 좀 하시고, 속지 시험이 아마 이게 두 서치여서 조금 양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풀어보고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발전 예제 1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면 목적입니다. 자, 50쪽입니다. 자, A하고 B에 대해서 자, 전체 개수는 30개입니다. 전체 원소 개수가 30개예요.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22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입니다.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겹쳐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더 빼면 요거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개 걷고 빼면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합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이 교집합이 가장 큰 교집합입니다. 여기 겹쳐 있는 게 가장 크려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B의 개수가 17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B가 될 수 있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교집합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A하고 B 중에서 값이 더 작은, 즉 17개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A 안쪽에 B가 왕창 들어가 있으면 교집합 자체가 B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소는 어떻게 돼? 두 개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연기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지? 이게 39개가 되죠. 그렇죠?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 두 개가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합쳐서 39개인데 전체가 30개인데 39개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39에서 30을 빼 얼마? 9명은 그래도 겹쳐 있어줘야. 그래야 9명까지 겹치는 게 최소값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참고로 하시고 65번, 66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5번 해보도록 합시다. 비슷해요. 자, A의 개수가 15개고요. 자, B의 개수는 26개인데 자, A 교집합 B의 개수가 7개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A 합집합 B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A 합집합 B랑 공식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셔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는 게 A 합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A는 15개로 정해져 있고 26개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결국 A 교집합 B의 개수에 따라서 최대가 최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크다는 얘기는 뺐으니까 여기서는 최소가 돼야 되고 그 최소값이 몇 명이라고 했지? 7명이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7을 했을 때 즉 계산하시면 41 마이너스 7 되는 거고요. 34일 때가 바로 최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근데 최소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최소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될 때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두 개의 값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겹쳐서 하나가 하나에 포함될 때가 교집합의 대수가 가장 크게 됩니다. 15개 해주시고 26개가 되는 게 최소다라고 보시면 60개다. 자, 66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어느 학급에 40명이 있습니다. 자, 설악산을 A라고 합시다. 자, A에 가본 학생들은 25명. 지리산을 B라고 합시다. B에 가본 학생은 18명입니다. 자, 둘 다 가본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죠? 방금 드렸던 거랑 똑같죠? 자, 최대는 어떻게 해서 둘 다 같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가 되는 건데 최대는 18이 되는 거고요. 최소는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지? 두 개를 더하면 43이 되는데 전체가 40명이니까 딱 3명이 딱 겹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는 3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여기 얼마? 21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명제 내용이 있는데 명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